자, 이번 시간은 연립방정식을 활용해보는 문제풀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립방정식은 어떤 두 그래프의 교점, 그리고 이제 문자가 두 개짜리인 1차 방정식의 공통해라는 사실을 배웠었어요. 이제 그 녀석을 가지고 우리는 여러 가지 활용 문제를 풀어볼 건데, 실은 우리가 이 활용이란 단어 자체를 이미 중학교 1학년 1차 방정식이라는 단원에서 다뤄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제 문제를 잘 읽고 그 문장제 문제에 따라서 식을 잘 세운 뒤 풀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연립방정식 활용도 우리가 문장제 문제를 잘 읽고 문제에 따른 식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 설명을 잘 듣고 각각의 문제를 유형별로 분류해낼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해 볼 거냐면 거리, 시간, 속력부터 확인해 볼 겁니다. 거리, 시간, 속력. 자, 우리가 이제 짧게 줄여서 거시, 속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이미 배운 거지만 한 번만 더 정리해보자면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그 다음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자, 그 다음 다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더라. 시간분의 거리더라. 이렇게 우리가 공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식을 활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 보시면 이제 철수가 집에서 기차역까지 가고 있어요. 자, 철수가 기차역까지 가고 있는데 거리가 총 전체 5km랍니다. 여기 철수네 집이 있고 여기 기차역이 있는데 거기까지의 거리가 전체 5km다라고 얘기 중이에요. 자, 근데 철수가 오후 2시에 집에서 이제 A역을 향해서 쭉 걸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걸어가고 있었는데 시속 4km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늦을 것 같아서 속력을 시속 6km로 올려서 뛰어갔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한번 표시해 볼게요. 요만큼 걸어가고 있었어요. 쭉 걸어갔어요. 시속 4km로. 자, 중간에 속력을 바꿔서 요만큼은 뛰어갔습니다. 시속 6km다. 자, 그랬더니 오후 3시에 기차역을 도착을 했다라고 하네요. 오후 3시에 기차역에 도착을 했다. 자, 그때 문제에서 철수가 달린 거리를 물어봤습니다. 자, 철수가 달린 거리는 지금 시속 6km로 뛴 요 거리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구하고 싶은 요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xkm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만큼 걸은 거리, 시속 4km로 걸은 거리는 우리가 이제 1차 방정식 활용 때는 O-x라고 뒀지만 우리는 연립방정식이기 때문에 문자 y가 하나 더 필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O-x 대신 y라고 써 놓겠습니다. 그럼 내가 x랑 y라는 문자를 합하면 몇이 되죠? 5가 되네요. 달린 거리, 뛴 거리 합쳐서 5다라는 첫 번째 식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는 식이 하나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럼 식이 하나 더 필요한데 그 녀석은 뭘 이용해서 만들어 볼 거냐면 거리 사용했고 속력 주어졌으니 남은 거 누구?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총 우리한텐 1시간이 걸렸다라는 힌트가 있어요. 그럼 걸은 시간, 달린 시간 더해서 1시간 1이다 라고 놓으면 되겠네요. 자, 그럼 걸은 시간부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4분의 y 더하기 다시 뛴 속력 6. 그럼 거리가 x니까 6분의 x. 그 녀석이 전체 몇 시간이 걸렸어요?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이 걸렸더라. 해서 우리는 문자 2개, 식 2개, 연립방정식을 만들어냈어요. 그럼 이걸 풀어서 이제 우리가 x만 구해내면 되는 거겠죠? 그럼 밑에 식 정리부터 할게요. 자, 밑에 식에다 선생님이 24 말고 12를 곱하면 되겠네요. 12, 최소 공배수 12를 곱해줄게요. 그럼 얘는 3y고 얘는 2x니까 2x 플러스 3y는 12더라.
라고 쓰고 다시 가간법 이용할게요. 위의 식에다가도 똑같이 2배를 하면 2x 플러스 어차피 우리가 x를 구할 거니까 y를 소거합시다. 3배를 해서 y를 소거합시다. 그럼 3x 플러스 3y는 15. 그 다음에 다시 2x 플러스 3y는 12. 자, 두식 빼면 되겠죠? 자, 두식을 빼보면 x는 빼보면 3이더라. 이렇게. 그럼 우리가 말했죠? 어차피 구하고 싶었던 건 누구였어요? 우리가 달린 거리 x. y 값으로 갈 필요 없이 답을 바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km더라. 단위 꼭 잘 적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중간에 속력이 변하는 문제가 등장을 하면 각각의 속력에 따른 거리를 미지수 x와 y로 선택해 주시는 게 문제 풀 때 좀 용이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문제 1번으로 갈게요. 왜 2번부터 먼저 풀었냐? 2번보다는 1번보다 난이도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2번 먼저 좀 풀어봤어요. 그러니까 1번 풀 때 다시 한번 조금 더 집중을 잘 해주세요. 자, 동생이 분속 50m로 학교를 향해 출발을 했어요. 자, 동생이 먼저 출발하네요. 위에다 동생의 기록을 적어 놓을게요. 자, 동생이 분속 50m로 달려갑니다. 분속 50m로. 자, 출발을 했는데요. 자, 출발한 지 24분이 지난 후에 형이 자전거를 타고 다시 분속 몇 미터로 갔다고 하나요? 200m로 조금 더 빠르게 달려갔다고 하네요. 자, 그랬더니 자, 지난 후에 형이 자전거를 200m로 타고 가서 자, 형이 놓고 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동생이 놓고 간 거예요. 동생이 놓고 간 도시락을 전해주려고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문제 해석해 드릴게요. 동생은 먼저 출발을 했어요. 자, 동생 이걸로 그냥 표시할게요. 동생이 쭉 출발을 해서 쭉 가고 있다가 뒤늦게 형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당연히 형이 더 빠르다 보니까 동생이 놓고 간 도시락을 여기에서 전달해 줄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이에요, 현재. 자, 근데 형은 동생보다 조금 더 늦게 출발했어요. 몇 분 뒤에? 24분 뒤에. 자, 그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 자, 그때 동생이 학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물어봤어요. 그럼 동생은 X분 동안 이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형은 24분 전에 출발했기 때문에 형은 동생보다는 조금 덜 움직인 X-24분 동안 이동을 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두고 나서 이제 우리가 미지수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동생이 걸린 시간을 X라고 놨어요. 형은 X-24분이라고 놨잖아요. 그리고 속력도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그럼 미지수 하나 부족한 거 있네요. 누가 없다? 거리. 그럼 우리는 이 거리를 y 단위가 미터니까 미터다라고 놓으시면 되겠네요. 그럼 미지수 x, y 다 결정됐으니까 각각 형과 동생과 따른 식을 하나씩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동생부터 동생이 이동한 거리 y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기 때문에 50x, x분 동안 50m씩 갔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형도 이동한 거리는 두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결국 똑같아요.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똑같이 거리 y는 자, 시간은 x-24분, 속력은 200m였기 때문에 분속 200m였기 때문에 시간 곱하기 속력 두 개 바로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문자 두 개, 식 두 개,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진 거겠죠? 그럼 대입법 쓰시면 되겠네요. 50x 대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0x는 자, 분배할게요. 200x 마이너스 자, 200 곱하기 24니까 4800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그럼 결국 넘어와서 150x는 넘어가니까 이항하니까 4800 될 거고요. 0 하나씩 지워내고 그럼 x는 45니까 다시 30이죠? x가 32가 되겠네요.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 자체가 동생이 학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x를 물어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y 구할 필요 없이 답을 바로 32
분이다. 단위 확실하게 32분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 문자로 놓고 부족한 부분 다른 문자로 채워넣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4번 문제 볼 건데, 자,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바로 학교 운동장 둘레는 700m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제부터는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거리, 시간, 속력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장을 돌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면 가끔가다 뭐 원형 트랙을 돌고 있다. 호수 공원의 둘레를 돌고 있다. 이렇게 뭔가 계속해서 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둘레를 돈다. 둘레를 돈다. 공원을 돈다.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트랙을 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트랙을 돌 때는 어떻게 푸는 건지 문제의 방향이 결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방향으로 푸는 건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문제를 먼저 확인해 볼 건데, 둘레가 700m라고 되어 있잖아요. 둘레가 700m다. 그리고 이 운동장의 둘레를 A와 B 두 사람이 돌고 있어요. 두 사람이. 근데 동시에 같은 지점에서 같은 방향으로 돌면 같은 방향. 즉 뛰는 방향이 같대요. 같은 방향으로 돌면 그때는 35분마다 만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35분마다 만난다. 자, 그 다음 두 녀석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돌면 반대 방향으로 돌면 5분마다 한 번씩 만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때 문제에서 A와 B 두 사람의 분속을 각각 구하라고 했고, 자, 괄호 안에 A가 더 빠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우린 지금 거리 주어져 있고 이동한 시간 주어져 있으니까 미지수는 두 사람의 속력으로 결정하면 돼요. 자, 그리고 두 사람 속력 결정할 때 항상 조심할 것 단위. 속력은 시간이냐 분이냐 초냐 미터냐 킬로미터냐 센티미터냐에 따라서 단위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보시면 분과 미터가 나와 있으니까 자, 선생님은 A를 분속 X미터다 라고 미지수 결정할 거고, 그럼 자동으로 B도 모르니까 B는 분속 Y미터다 라고 결정을 해줄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같은 방향으로 뛸 때와 반대 방향으로 뛸 때 두 가지 표현이 나왔는데 이 두 가지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보죠. 같은 방향으로 뛴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같은 방향. 자, 그럼 A가 더 빠르니까 선생님이 이 A를 분홍색으로 표시를 하고 B를 주황색으로 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A랑 B가 동시에 출발했다고 이렇게 그릴 건데 문제는 A의 속도가 문제에서 더 빠르다고 했거든요. 적어 놓을게요. 헷갈리지 않게. X가 더 크다는 사실. A의 속력이 더 빠르기 때문에 동시에 출발하더라도 A는 이렇게 팍 하고 치고 나옵니다. 자, 근데 B라는 녀석은 조금 A보다 느리기 때문에 뒤에서 이렇게 쫓아가는 모양이 되겠죠. 자, 그래서 B는 B 나름대로 열심히 가고 있고 A도 A 나름대로 엄청나게 열심히 뛰어서 아마 B가 한 바퀴를 돌기 직전에 A는 시작점에 다시 도착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멈추지 않기 때문에 다시 A는 또 뜁니다. A는 또 뛰어요. 그럼 다시 B는 B 나름대로 또 이렇게 또 가고 있었겠죠? 그럼 A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어느 순간 B를 다시 따라잡게 돼요. 여기서 두 사람은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동한 거리 한번 확인해 보세요. B라는 녀석은 여기서부터 요만큼 이동했습니다. 주황색 보이시죠? 자, 그 다음 A라는 녀석은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한 바퀴를 돌고 다시 이만큼 이동을 합니다. 즉 C가 한 번 이동한 길이를 한 바퀴 돌고 더 이동했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녀석이 바로 무엇이냐면 A가 이동한 거리에서 자, 빼버리는 겁니다. 누가 이동한 거리? B가 이동한 거리. B가 이동한 거리. 요건 조금 이따 쓸게요. 자, B가 이동한 거리를 빼버리면 그럼 둘레가 나와버리잖아요. 이렇게 한 바퀴에서 요만큼을 다시 주황색이 빼버리니까 결국 한 바퀴 700m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식을 계산을 해보면 A가 이동한 거리는 시간 35분 동안의 X미터이기 때문에 35X
B가 이동한 거리는 시간 35분 동안의 Y미터니까 35Y예요. 그 녀석의 차이가 결국 몇 미터가 된다? 한 바퀴 700m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같은 방향으로 돌 때는 결국 이겁니다. 두 사람의 이동 거리의 차가 한 바퀴더라.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두 사람이 이동 거리가 두 번째 여기다 그냥 같이 표시해야 되겠네요. 두 사람의 이동이 서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루어질 때 확인을 해볼게요. 이걸 지우고 다시 그려줄게요. 자, 이번 두 사람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같은 지점 출발할 거고요. A는 이쪽으로 출발을 할 거고, 자, B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출발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A가 더 빠르기 때문에 A는 출발하자마자 조금 더 치고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근데 B는 좀 느려서 천천히 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서로 마주보면서 반대 방향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언젠간 이 반대쪽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럼 결국 두 사람이 이동한 이 분홍색 거리와 주황색 거리를 합치게 되면 이번엔 몇 바퀴가 될까요? 이번엔 한 바퀴가 되겠죠. 다시 1번, 2번. A의 이동 거리가 B의 이동 거리랑 합쳐졌을 때 이번엔 한 바퀴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바퀴. 그럼 결론은 아까 계산했던 이 35x와 아까 계산했던 이거 35가 아니었죠? 우리 약간 5분이었죠? 선생님이 지워버렸지만 반대 방향은 5분이었어요. 5분. 그럼 반대로 이제 이만큼 5분 동안 이동을 했으니까 5x. 다시 이만큼 5분 동안 이동을 했으니까 5y를 계산을 해보면 그게 다시 한 바퀴이기 때문에 700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은 이거네요. 두 사람의 이동 거리의 차가 한 바퀴, 즉 서로 같은 방향으로 돌 때. 두 사람의 이동 거리의 합이 한 바퀴, 두 사람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 때. 그래서 같은 방향이면 빼서 한 바퀴, 다른 방향이면 더해서 한 바퀴. 요걸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트랙을 도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더해서 한 바퀴, 빼서 한 바퀴. 더할 때는 서로 반대 방향, 뺄 때는 서로 같은 방향이라는 거. 그래서 그 녀석을 기억해서 이제 풀어만 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이제 뭐 35로 나눠서 계산을 하던가 아니면 7배 하시면 되겠죠? 35 나눌까요? 네, 7배 하겠습니다, 그냥. 그럼 여기다 쓸게요. 35x 마이너스 35y는 700이고요. 7배 해주시면 35x 플러스 35y는 자, 7배 해줬으니까 4,900이 되겠습니다. 두 식을 더해볼게요. 더해보시면 70x가 더해보니까 5,600이 되겠네요. 5,600. 자, 그러면 x는 80 이렇게 나눠보면 80이 되겠죠? 자, 그리고 x가 80이니까 대입을 해보시면 8, 5, 40, 400 마이너스 400 5y는 300이 됩니다. 그럼 y는 60이 되는 거라서 결국 x라는 녀석은 분속 80m, 자, y라는 녀석은 분속 60m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만 더 두 녀석이 이동한 거리의 차가 한 바퀴, 합이 한 바퀴, 같은 방향으로 돌면 차가 한 바퀴, 다른 방향으로 돌면 합이 한 바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5번 문제 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트를 타고 강물을 따라 10km 내려갔다가 다시 처음의 곳으로 되돌아왔다. 즉 강물을 왕복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가 또 새로운 유형을 접하게 됩니다. 이번엔 강물 문제예요. 자, 근데 강물이 왜 갑자기 새로운 문제 유형이 돼버리냐면 실은 강물 혹은 뭐 그냥 물, 바다 어떤 물이든 실은 흐르죠. 자, 흐른다는 것은 그 흐르는 방향으로서의 속력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방향으로 이렇게 강물이 흐르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 이동한 거리가 10km니까 여기를 10km라고 계산을 해볼게요. 자, 거기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강물을 따라 내려가는 이 방향으로 걸린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총 1시간이 걸렸고, 반대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 방향으로 가보니까 총 시간이 2배
2시간이 걸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때 문제에서 강물이 흐르는 속력과 그리고 강물이 만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즉 정지하고 있는 물 위에서 순수하게 배가 가지고 있는 보트의 속력을 각각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물은 흐릅니다. 흐른다는 것은 흐르는 방향으로 속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강물이 흐르는 속력 자체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배가 순수하게 가지고 있는 속력이 얼마인지 이 녀석을 각각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각각 필요한 녀석을 미지수로 둬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마찬가지로 거리와 시간이 존재하니까 속력을 미지수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트랙 도는 것도 마찬가지 속력을 미지수로 뒀었죠. 자,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부분 속력을 미지수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배의 속력이 왠지 더 클 것 같으니까 배의 속력을, 자, 시간이니까 시속, 킬로미터니까 x 킬로미터다 단위를 이렇게 결정을 해줄 거고, 강물도 시속 y 킬로미터다 이렇게 결정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각각 내려갈 때와 올라갈 때에 대한 시간에 식을 한번 세워볼 건데,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강물을 따라서 내려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여러분 무빙워크 같은 거 타봤죠? 무빙워크 타면 가만히 있어도 나를 저기까지 데려다 주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서 걸으면 어떻게 되죠?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내가 도착하고 싶은 지점에 도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강물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배가 순수하게 가지고 있는 속력 X가 있다고 하더라도 강물이 시속 Ykm로 조금 더 밀어준다면 사실 시간이 더 빨라지거든요. 그럼 실제로 배가 이동한 건 배의 속력에다가 강물의 속력 Y만큼 합쳐진 X 플러스 Y의 속력만큼 얻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1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럼 X 플러스 Y라는 두 녀석의 합쳐진 속력에 1시간 곱하기 1이겠죠? 그 녀석을 계산했더니 전체 10km를 이동하게 되더라 라는 첫 번째 내려갈 때에 대한 식이 완성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거슬러 올라갈 때, 그럼 반대로 아까 무빙워크 얘기했잖아요. 반대로 그럼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무빙워크를 반대로 여러분들이 뛰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무빙워크를 날 밀어내니까 실제로 속력은 그거보다 조금 더 줄어들겠죠. 물 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가진 속력이 Xkm로 아무리 빠르더라도 강물이 자꾸 나를 Y로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받게 되는 속력은 강물의 속력 Y만큼 빼준 X-Y만큼 이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내가 거슬러 올라가요. X-Y의 속력으로, 자, 그때 2시간이 걸리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 2배를 해주시면 거리 10이 되더라. 결국 우리는 내려갈 때 한 번, 올라갈 때 한 번 두 가지의 식이 생기더라 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유형 강조합니다. 강물 문제가 나오면 배와 강물의 속력을 따로따로 두시고 흐르는 방향대로 따라 내려가면 강물이 날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속력은 두 녀석을 합해야 하는 것이고,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강물이 나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서, 배한테서 강물 속력을 빼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결국 x 플러스 y는 10이고 2x 마이너스 2y는 10이기 때문에 나눠서 여기 5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식 그냥 바로 계산해버리면 되겠네요. 더하겠습니다. 그럼 2x는 더하니까 15. 그럼 x는 7.5가 되겠네요. x는 7.5. 자, 다시 x가 7.5니까 더해서 y 2.5가 되어야 10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이제 답을 쓸 때 선생님이 항상 단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자, x 배죠? x는 내가 정해준 문자기 때문에 답을 쓸 땐 배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배의 속력은 시속 x 7.5겠죠? 7.5km. 자, 그 다음에 강물의 속력은 시속 2.5km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물 문제 강조하겠습니다. 내가 강물을 따라서 내려갈 땐 두 강물과 배의 속력을 합쳐야 실제 이동 속력, 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땐 배의 속력에서 강물 속력을 빼주셔야 실제로 이동한 속력이라고요. 유형 정리되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거리 속력 시간 문제는 다 유형을 뭐 완전히 다 풀어본 건 아니지만 교재에 있는 유형을 다 한번 풀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일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일. 자,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어떤 수치를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오늘 수업을 열심히 했어 라고 해도 그 수업의 양을 숫자로 결정해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일의 전체적인 양을 일의 전체 양이라고 할게요. 일의 전체 양은 항상 1이라고 두고 전체가 1이라고 두고 나머지를 쪼개서 계산해 주시는 게 편리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번 문제 한번 읽어보면서 전체 양을 한번 1이라고 둬볼게요. 자, A, B 두 사람이 같이 일을 하면 6일이 걸리고요. 자, 그리고 A가 2일 동안 일을 하고 나머지를 B가 14일 동안 일을 하면 끝마칠 수 있대요. 자, 그때 A가 혼자서 일을 하면 며칠이 걸리겠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볼게요. A와 B가 함께 일을 했더니 총 며칠이 걸렸냐면 6일이 걸렸어요. 자, 그럼 마찬가지예요. A가 4일 동안 일을 했죠? 2일이네요. 2일 동안 일을 하고 그 다음 B가 14일 동안 일을 했더니 똑같이 일이 끝마쳐졌어요. 그럼 우리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뭔가 연립방정식을 세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부족한 미지수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전체 일의 양이 1이라는 거 알아요. 전체가 1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두 사람이 이동한 게 아니라 일한 시간을 알아요. 그럼 우리가 모르는 게 딱 하나 있는 게 A가 과연 그럼 하루 동안 얼만큼 일을 했는가, 그리고 B가 하루 동안 얼만큼 일을 했는가, 그 녀석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미지수는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A가 하루 동안 일한 양, 그 녀석을 X. 다시 마찬가지예요. B가 하루 동안 일한 양, 이 녀석을 Y라고 더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단위가 X 하루 동안이니까 XY라서 내가 나중에 이제 여기다 며칠을 일했나 곱해주기만 한다면 그 하루 동안 일한 양이 며칠 동안 일했는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A와 B가 함께 6일 동안 일했다는 건 A가 하루 동안 X 일하는데 6일이다. 6X만큼 작업을 했고 B가 하루 동안 Y만큼 일하는데 6일 동안 일했으니까 6Y만큼 작업했다. 즉 6X와 6Y를 작업하면 끝이 난다. 끝이 난다라는 건 두 사람이 일한 결과물의 양이 1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겠죠. 자, 다시 한번. 그럼 두 번째. A가 2일이 걸렸다? 그럼 이 하루 동안 X의 일하니까 이 일은 2X. 다시 B가 14일 동안 일했다? 하루 동안 Y 일하니까 14Y가 됩니다. 그걸 합쳐봤더니 일이 끝마치게 됐다는 거죠. 이게 다시 전체 일의 양 1이 되겠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지고 이거 계산만 이제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밑에 식에다가 다시 곱하기 3배를 해서 X값 맞춰주겠습니다. 그럼 6X 플러스 6Y는 1이고 다시 6X 플러스 3 곱하니까 42Y죠? 3 이렇게 씁니다. 그럼 두 식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36 Y는 마이너스 2가 되고 Y는 18분의 1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절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분수로 나오는 게 맞아요. 전체 일의 양을 1로 뒀기 때문에 내가 그 1을 쪼개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18분의 1, 가끔 분수로 나오면 답이 이상하게 나온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18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 맞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X도 마저 구해볼게요. 그럼 Y 자리에 18분의 1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럼 6X 플러스 3분의 1은 1이죠? 그럼 6X는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로 이항하니까 3분의 2 여기다 적어줄게요. 6X는 3분의 2. 그럼 X는 양변 6으로만 나눠주면 되니까 요거 먼저 3으로 나눠서 9분의 1입니다. X는 9분의 1이다. 이렇게. 자, 근데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정확하게 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A가
A가 혼자 일한다면 며칠이 걸리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A가 며칠 동안 일해야 전체 양 1을 맞출 수 있겠는가? 그럼 바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 녀석의 역수 며칠이 걸리겠다? 9일이 걸리겠다.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 녀석이 전체 며칠이 걸리느냐, 하루 동안 일한 양이니까 역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9번 문제인데 9번 문제에는 뭐 밸브를 사용해서 물을 막 담는 그런 문제인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일의 양이랑 똑같은 문제예요. 수조를 가득 채우는데 이제 문제에서 수조가 가득 채워질 때 그 양을 몇 리터다 주어질 때도 있지만 안 주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릇 어디를 채워줘? 욕조군요. 얘는 욕조. 욕조 안에 물을 가득 채우면 그 녀석의 양이 1이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A와 B의 두 개의 밸브를 동시에 사용하면 30분 안에 욕조에 물을 다 가득 담을 수 있대요. 자, 근데 처음 10분 동안 A, B 둘 다 사용했는데 자, 물을 채우다가 중간에 B가 고장나서 A로만 나머지 50분을 다 채워 넣었더니 물이 가득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때 문제에서 B 밸브만 이용해서 물을 채우면 과연 몇 분이 걸리겠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또 부족한 미지수로 채워봅시다. 우리는 지금 A 밸브도 사용해야 되고 B 밸브도 사용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모르는 게 있죠? A 밸브에서 쏟아지는 물의 양이 얼만지 B 밸브에서 쏟아지는 물의 양이 얼만지를 몰라요. 그럼 그 녀석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A 밸브에서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분 단위로 계산할 거예요. 거기 보시면 이제 뭐 30분, 10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A 밸브에서 1분 동안 나오는 물의 양을 X라고 둘 겁니다. 단위 조심해야 돼요. 얘는 1분이에요. 다시 B 밸브에서 1분 동안 나오는 물의 양을 이번에는 Y라고 놓고 다시 한번 식을 세워볼게요.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죠. 자, A랑 B를 동시에 사용하면 30분 만에 물이 가득 찬대요. 그럼 A를 사용해서 30분, 30X라고요. 자, B를 사용해서 똑같이 30분, 30Y란 말이에요. 두 녀석에 나온 물을 합치면 물의 전체양은 항상 누구로 둔다? 1로 둔다. 1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계산을 또 해볼게요. 자, 처음 10분 동안은 A와 B를 둘 다 사용한대요. 그럼 10분 동안은 둘 다 사용하니까 10X 더하기 10Y겠죠. 10분 동안 둘 다 사용. 자, 그리고 나서 B 밸브가 고장이 나서 A 밸브로만 총 50분을 채운대요. 그럼 써주세요. A 밸브로만 50분, 50X를 더 채웠다. 그랬더니 욕조가 가득 찼다. 이렇게. 그럼 다시 우리에게는 문자와 식이 2개씩 주어지게 됩니다. 풀어내면 되겠죠. 자, 풀어봅니다. 자, 이 녀석은 30x 플러스 30y는 1이고요. 자, 이 녀석 계산해보니까 60x 플러스 10y거든요. 60x 플러스 10y가 1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녀석 60을 절반으로 나눠서 30x 플러스 절반이니까 5y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두 식을 뺍니다. 그럼 몇 y? 25y는 자 1에서 2분의 1 빼면 2분의 1이겠죠. 그럼 y는 양쪽 25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니까 50분의 1이 됩니다. 물론 x 구해도 되지만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이 B 밸브를 사용해서 욕조를 가득 채우려면 몇 분이 걸리겠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50분의 1씩 채우니까 말했죠. 전체 1이 되기 위해선 역수 몇 분이 걸리겠다. 50분이 걸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조에 물을 채운다던가 아니면 어떤 일을 완성시킨다던가 라고 하면 항상 전체 양을 1이라고 두고 그 다음 우리가 1분 혹은 1시간 뭐 1일 동안에 어떤 단위 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미지수로 두고 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소금물 문제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농도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공식이 있었죠. 농도는 전체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요게 이제 우리가 소금물의 농도를 구하는 거였는데, 실제로 소금물의 농도를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공식은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인 거죠. 자, 소금의 양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 곱하기 이제 소금물의 양, 이렇게 해서 구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도를 구하는 공식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농도를 풀어서 농도를 가지고 활용을 풀어내는 문제는 소금의 양을 가지고, 왜? 소금은 변하지 않으니까, 소금의 양은 언제나 일정하니까 항상 소금의 양으로 등식을 세운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너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12번 문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문제에서 A 소금물 80g이 있고 그 다음에 B 소금물 20g이 있었는데 두 녀석을 섞었더니 9%의 소금물이 됐고요. 자, 반대로 A 소금물을 이번엔 20g 그리고 B 소금물을 80g을 섞었더니 이번엔 6%의 소금물이 됐대요. 자, 그때 궁금한 게 결국 무엇이냐면 두 소금물의 농도를 각각 구하여라. 농도. 모르는 거 결정됐다. A의 농도. 이 녀석을 X라고 두면 되겠네요. 자, 또 모르는 거 하나 더 있었죠. 누구의 농도? B의 농도. 이 녀석을 Y%다라고 두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은 각각에 해당되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거든요. 첫 번째. 문제에서 A 소금을 80g 섞었다고 했으니까 X% 80g이다. 저는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줍니다. 자, 여기다 섞을 거예요. 누굴 섞을 거냐면 요 녀석 Y%의 소금물 섞을 건데 이 녀석은 20g을 섞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9%의 소금물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9%의 소금물. 그럼 당연히 80g과 20g 합쳤으니까 전체 몇 g이 됐겠어요? 100g. 뭐 이런 식으로 그림 하나 그려볼 수 있겠죠? 그럼 두 번째 그림은 이걸 반대로 섞었으니까 X% 20g에 더하기 Y% 80g을 섞었더니 결과가 이번엔 몇 프로가 됐다라고 했냐면 6%가 됐더라 라고 했었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20과 80의 합이니까 100g이 됐겠죠. 그럼 우린 각각 요 경우,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에 따라서 소금의 양이 왼쪽 좌변이나 오른쪽 우변이나 서로 같겠다라는 걸 이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과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각각 한번 구해볼게요. 자,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 녀석부터 100분의 농도 X 곱하기 소금물의 양 80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더하기 다시 100분의 자 농도는 Y입니다. 곱하기 소금물의 양은 20이겠죠? 20. 자, 그 녀석이 결국에는 9% 100g과 같은 소금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100분의 농도 9 곱하기 소금물의 양 100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돼요. 그럼 양변에 100을 곱해서 분모에 100 다 지우고 다시 0, 0, 0 하나씩 지우면 8x 플러스 2y는 9 곱하기 10, 90이더라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6% 100g짜리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과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합치면 100g에 들어있는 6% 안에 6%에 들어있는 100g 요 6%에 100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과 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100분의 자, 농도 X였죠? 이번엔 80g 대신 반대로 20g 집어넣겠다고요. 더하기 다시 100분의 소금물 농도 Y의 전체 80g에 대한 양입니다. 자, 이 두 녀석을 합치면 이 소금의 양을 합치면 변하지 않잖아요. 6%에 들어있는 100분의 농도 6 100g에 해당되는 소금의 양과 같아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양쪽에 100을 곱해서 다 지워내시고 0도 하나씩 지워내면 2x 플러스 8i는
8i는 60이더라. 이렇게 해서 총 우리한테 필요한 식 두 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소금의 양이 서로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저 한번 계산을 좀 해보시면 얘를 할까요? 얘를 4배 하겠습니다. 곱하기 4. 그럼 4, 8에 32x, 32x 더하기 4, 2, 8y는 9, 4, 36, 360입니다. 자, 두 식을 빼보면 마이너스 30x는 빼니까 마이너스 300이 되겠죠? 따라서 x는 지워지고 10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그럼 x가 10이니까 20, 20이면 마이너스 20, 40. 8i는 40이라서 y는 5가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각각의 농도를 물어봤으니까 A의 농도는 10%다. B의 농도는 5%다 라고 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도는 무조건 뭐만 확인해라? 소금의 양이 서로 같음을 확인해라. 자, 그거에 관련해서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14번 문제거든요. 자, 14번 문제 보시면 3%의 소금물이랑 7%의 소금물이 있대요. 이번엔 아예 농도가 주어진 상황이에요. 3%의 소금물과 7%의 소금물을 섞었어요. 섞었더니 4%의 소금물 1000g이 만들어졌대요. 그럼 다시 한번 그림 그려보시는 거예요. 3%의 소금물 섞었어요. 자, 그 다음 7%의 소금물도 섞었어요. 자, 섞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4%의 소금물이 1000g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 3%와 7%를 섞어 4% 1000g이 됐을 때 내가 모르는 것은 결국 3%를 얼만큼 섞었는지 그리고 7%를 얼만큼 섞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미지수 비워져 있는 거 채워 넣었고 그럼 바로 첫 번째 방정식 x 더하기 y가 몇 g이 되더라? 1000g이 되더라. 이렇게 첫 번째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방정식을 작성해 볼 차례인데 선생님이 무조건 농도 문제 나오면 뭐가 같다고 놓는 거라 그랬죠? 좌변과 우변의 뭐? 소금의 양. 그럼 소금의 양 다시 구해보시는 거예요. 100분의 자, 농도 3%의 소금물의 양 x 다시 더하기 100분의 자, 농도 7 소금물의 양 y입니다. 그 녀석이 같아진다고요. 누구랑 같아진다? 4% 1000g. 그럼 100분의 농도 4 곱하기 소금물의 양 얼마라고요? 1000g이라고요. 그럼 다시 양변에 똑같이 100 지워내시고 몇 x 3x 플러스 몇 y 7y가 결국 누구와 똑같아지겠다? 4000과 똑같아지겠다. 그래서 이 두 녀석을 다시 우리가 이제 연립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저 풀어볼게요. 3배를 합니다. 그럼 3x 플러스 3y는 1000이 될 거, 아니고 3000이 될 거고요. 다시 3x 플러스 7y는 4000이 될 겁니다. 자, 두 식을 뺄게요. 빼면 마이너스 4y는 마이너스 1000이 될 거고요. y, 즉 7%에 들어있던 소금물의 양이 결정이 됩니다. 250이에요. 그럼 자동으로 x에 들어있는 양도 결정이 되겠죠. 1000에서 250 빼면 되는 거죠. 저기 있는 1000에서 250 빼면 750이다. 이렇게.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7%의 소금의 양 y를 물어봤으니까 y 250g을 답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농도 문제는 소금의 양이 일정하다, 같다라고 계산해서 푼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번에는 13번 문제를 확인을 해볼 건데요. 자, 13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농도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읽어보시면 A, B 두 식품이 있는데 A 식품에는 단백질이 20%, 그 다음에 지방이 30% 들어있고, 자, 그 다음 B 식품에는 단백질이 40%, 지방이 10%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소금물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 안에 소금만 들어있다면 이번에 있는 요 뭔가 식품에 관련된 문제는
어떤 전체적인 양 안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성분의 비율을 이용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의 양만 따져보는 거예요. 자, 소금물 문제는 소금의 양만 따졌고, 그럼 단백질이랑 지방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단백질과 지방의 양만 계산하면 되겠다라고 같은 유형의 문제로 분류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A식품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A식품에는요, 전체의 20%가 단백질이고요. 단백질 20%. 자, 그 다음에 지방이 30%랍니다. 지방 30%. 자, 그 다음 다시 B식품 확인해 봅니다. B식품에는 단백질이 40%, 단백질이 40%, 그 다음에 지방이 10%가 들어있어요. 자, 문제에서 이 두 식품만 먹을 거예요. 먹어서 단백질을 전체 30g 섭취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을 전체 20g 섭취할 거래요. 자, 그때 각각 얼만큼씩 먹어야 섭취가 가능하겠는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모르는 거 결정됐네요. A식품, B식품 얼마나 먹을 것인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럼 여기다 씁니다. A식품 Xg 먹을 것이다. B식품 Yg 먹을 것이다. 이렇게 미지수 결정해 주시고요. 그럼 나는 Xg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Yg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300g을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한번 적어볼게요. Xg 안에 20%가 단백질입니다. 그럼 우리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랑 똑같이 계산하면 되겠죠. 100분의 20, 즉 0.2죠. 그럼 0.2 X가 바로 단백질의 양이에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Yg 안에 들어있는 40%. 그럼 100분의 40이기 때문에 0.4 Y가 되겠죠. 두 녀석을 합치면 내가 섭취하고자 하는 단백질의 양 300g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이번엔 지방으로 갑니다. 자, 다시 Xg 안에 들어있는 30%의 지방과 Yg 안에 들어있는 10%의 지방을 합쳐서 전체 20g을 섭취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적어봅니다. 30%니까 전체 100분의 30, 0.3 X와 10%니까 전체 100분의 10, 0.1 Y 요렇게 섭취를 하면 20g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다시 문자와 식이 두 개씩 주어지니까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요 녀석 적어보시면 2x 플러스 4y는 30이 될 거고요. 자, 요 녀석은 3x 플러스 y는 20인데 y 소거하려고 2배 해서 바로 적을게요. 6x 플러스 2배가 아니라 4배를 해야 되네요. 4배, 그치? 4배 하니까 4, 3, 12x 플러스 4y는 4배에서 4, 2, 8, 80이에요. 그럼 두 식을 뺍니다. 그럼 마이너스 10x는 빼버리니까 마이너스 선생님이 여기다가는 100을 하나도 안 곱했어요. 500이 됩니다. 이렇게 선생님 100 안 곱한 거 뒤늦게 곱해줬어요. 자, 그럼 x는 50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아, 나는 A식품 50g 섭취하는구나. 그럼 내가 A식품을 50g을 섭취를 하면 100이죠? 넘어가면 200이죠? 4y는 200, y는 똑같이 50g이군요.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한 A식품 50g, B식품 50g 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단백질과 지방이 들어있는 함유량 문제도 똑같이 농도처럼 풀어내주시면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농도 문제는 마무리 짓고, 자, 또 우리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하나 있죠. 퍼센트 문제. 증감 문제를 또 많이 어려워들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요 증감 문제를 풀어볼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체 양에서 전체 양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걸 확인하면 당연히 너무 어렵고 숫자도 커요. 그래서 우리 하나 반드시 기억할 거, 증가된 증가량과 감소된 감소량만 확인하는 겁니다. 전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증가된 부분만, 그리고 감소된 부분만, 작은 부분만 항상 생각해서 계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봅니다. 자, 어떤 학교의 학생 수는
작년에 비해서 남자가 17%가 늘고요. 여자는 8%가 줄었어요. 자, 그때 전체 학생 수는 35명이 많아져서 전체 535명이 됐다네요. 자, 그때 작년 기준 남녀 학생 수를 구하랍니다. 그럼 어쨌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작년 기준 남학생과 여학생의 학생 수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남학생을 X명이라고 적고 작년 기준으로 여학생을 Y명이라고 적어볼 거예요. 자, 근데 35명 많아져서 올해 535명인 거면 작년에는 전체 그럼 몇 명이었다? 작년에는 남녀 합쳐서 500명이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조건들을 가지고 올해 학생들에 대한 것을 구해볼 건데 문제 첫 줄에 바로 나와 있었죠. 남자 17% 늘었다고. 그러면 선생님 남자가 17% 늘었으니까 요거 할 줄 알아요. 1 플러스 100분의 17이라서 1.17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라고 하시는데 요 1은 생각하지 않겠다고요. 아까 말했죠? 증가량과 감소량만 보는 거라고. 남학생이 얼만큼 증가했는지만 보는 겁니다. 남학생의 증가량 100분의 17만큼 늘었으니까 0.17x만큼 늘었다. 요것만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감소량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자, 문제에서 여자는 8% 줄어들었다잖아요. 그러면 줄어든 양을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8% 100분의 8이니까 0.08 Y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전체 증가하고 감소한 양은 얘는 증가했으니 플러스, 얘는 감소했으니 마이너스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작년 기준 전체적인 인원의 변화량입니다. 남자 늘었고 여자 줄었고 그거 계산하면 전체적인 변화량이라고요. 그 변화량이 35명 많아졌다잖아요. 그럼 이 녀석은 35명이 많아진 거니까 35였겠네요. 전체 500명에 35명이 많아졌다는 건 남학생이 이만큼 늘었고 여학생이 이만큼 감소했기 때문이라고요. 여기 앞에를 1로 쓰면 너무 숫자 단위가 커지기 때문에 우리는 증가한 부분과 감소한 부분만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마저 계산할게요. 100 곱해보시면 17x 마이너스 8y는 100을 곱한다고 했었죠? 3500입니다. 이제 두식 가간법으로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자, 8 곱하면 8x, 8 곱하면 플러스 8y가 8 곱하니까 8, 5, 40, 4000 됩니다. 자, 그럼 두식을 빼는 게 아니라 더하겠죠? 더하면 25x는 자, 더하니까 7500이 되더라. 그럼 x는 300이네요. 그럼 합쳐서 500명이었으니까 자동으로 y는 200명이더라.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작년 기준 남학생과 여학생의 답을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계산해 주시면 돼요. 남학생 300명, 여학생 200명이더라. 이렇게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증가 감소량만 확인한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만 더 확인을 해볼게요. 19번이에요. 19번 보시면 A, B 두 마을에서 작년에 추수한 곡식이 전체 200톤이래요. 그럼 얘는 이제 작년 기준 남녀 학생이 아니라 작년 기준 수확량의 문제네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에 전체 200톤이었으니까 올해에는 A마을 10% 늘었고 B마을은 10% 줄어서 전체적으로는 4% 증가했대요. 그럼 다시 한번 작성해 볼게요. 그럼 다시 작년 기준으로 A마을에서는 X톤만큼 생산을 했고 B마을에서는 Y톤만큼 생산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작년 기준 거기 적혀있잖아요. 합쳐서 200이라고. X와 Y를 합쳐서 전체 200톤을 생산했다. 이 녀석이 바로 기준이에요. 그 기준에서 A마을은 10% 늘어났습니다. 그럼 증가량만 보자 그랬죠. X의 10%, 즉 100분의 10이니까 0.1x, 이게 X 증가량입니다. A마을 증가량. 근데 감소했어요. B마을은 5%. 그럼 100분의 5만큼이니까 0.05만큼 감소를 한 거예요. 0.05y. 그럼 늘었으니까 플러스.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이게 바로 올해의 변화량인데 그 변화량을 따져보니까 전체적으로 4%가 증가했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4%가 증가했다는 말은 원래 전체 200이었던 녀석이 4%잖아요. 100분의 4. 100분의 4는 0.04. 이렇게 증가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다시 우리는 이 두 식을 연립하면 되는 거니까 밑에 식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까랑 똑같죠? 양쪽에 100 곱하겠습니다. 그럼 이 녀석 10x, 이 녀석 마이너스 5y는 자, 이 녀석 100 곱하면 이 녀석 4가 되겠죠? 4, 2, 8, 800 됩니다. 그럼 이거 10x 마이너스 5y는 800, x 플러스 y는 200. 똑같이 5배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5배 하면 1000. 자, 두 식을 더합니다. 더하면 15x는 더하니까 1800이 되겠고요. 그럼 x는 10으로 나누네요. 그럼 1, 15니까 30, 120. 네, 이렇게 x는 120이 되겠네요. 그럼 자동으로 y는 누구였겠어요? 합쳐서 200톤이니까 80톤 이렇게 됐겠네요. 자, 문제는 이제 답에다가 아까처럼 그럼 답은 120, 80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금년이라는 건 올해예요. 올해 A, B 두 마을의 곡식의 추수량을 각각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라는 말은 변화량이 포함된 거예요. A 마을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0.1x만큼 증가했고, 자, B 마을은 0.05y만큼 감소했잖아요. 그쵸? 그걸 여기다 포함해서 답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0.01x부터 120에 0.1 요 녀석만큼 증가했으니까 전체 12톤만큼 늘은 거고요. 다시 이 녀석은 80에 0.05y만큼 감소한 거니까 80에 0.05만큼 감소한 거니까 계산해 보시면 4톤만큼 감소를 한 거예요. 그럼 답을 적어줄 땐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120에 12톤 증가, A마을 금년 132톤만큼 수확했다. 다시 B마을은 전체 80톤에서 4톤만큼 감소했으니까 76톤만큼 수확했다. 라고 답은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올해인지 작년인지 확실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방금 풀었던 17번은 조금 전에 풀었던 17번은 작년 기준, 자, 그 다음에 방금 풀었던 요 녀석은 금년 올해 기준이기 때문에 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2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라고 이제 나오네요. 우리 자릿수 문제 예전에 많이 풀어봤었는데, 그쵸? 자,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두 자리 자연수가 있었어요. 자, 근데 각 자리 숫자의 합이 14면서 자, 이 수의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가 처음 수보다 36이 크다. 어쨌든 요 수를 활용을 해야 되네요. 근데 우리가 10의 자리도 모르고 1의 자리도 모르잖아요. 그럼 미지수를 각각 10의 자리는 x였다, 1의 자리를 y였다 라고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녀석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통해서 조건대로 식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각 자리 숫자의 합은 14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를 잘 적어야 돼요. 두 번째 헷갈리지 않고 잘 적어야 됩니다. 이 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두 자리 수는, 즉 얘네들의 위치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10의 자리가 y가 되고 x, 이 녀석 10의 자리가 x였으니까 그 녀석이 1의 자리가 되고 1의 자리가 y였으니까 그 녀석이 10의 자리가 되겠다고요. 그 녀석은 원래 처음 수보다 36이 큰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선생님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바꾼 수는 얘잖아요. 바꾼 수는 얘. 이 녀석은 처음 수 10의 자리 x, 1의 자리 y. 이 처음 수보다 36만큼 크니까 36만큼 크게 더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럼 선생님 yx는 xy 플러스 36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얘는 10의 자리니까 단위수가 10단위예요. 즉 10y라고 적어주셔야 되겠고요. 얘는 1의 자리니까 단위수가 1인 거죠? 그냥 1x, x가 되는 겁니다. 그 녀석이
10i 플러스 x가 마찬가지로 10의 자리가 x니까 10x 단위수가 10 1의 자리가 y니까 플러스 y 그 녀석에다 36을 더한 것과 같다. 등식이 이렇게 등장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내가 1의 자리와 10의 자리를 바꾼 수, 처음 수에서 바꾼 수는 원래 수보다 36만큼 큰 수더라. 자, 그럼 이제 이 녀석 계산해 볼게요. 자, x 마이너스 x를 이항해 오면 9x. 자, 그 다음 다시 10y 마이너스 10y를 이항해 오면 마이너스 9y는. 자, 그 다음 36이 마이너스 3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4 해서 두 개의 식이 완성이 되겠죠? 그럼 바로 연립을 여기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 플러스 y는 14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4 이제 두 식을 더해보시면 2x는 더하니까 10 x값 바로 나옵니다. 5로 나오네요. 그럼 x가 5니까 자동으로 y도 나옵니다. y는 누구겠다? 9가 되겠다. 자,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처음 두 자리 자연수니까 10의 자리가 5, 1의 자리가 9인 답 누구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다? 59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릿수 문제가 나오면 요거 조심할 거 10의 단위였으니까 10x 1의 자리였으니까 1y 만약에 100의 자리 나오면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100x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단위수 항상 조심합시다. 자, 그 다음 21번입니다. 이번에 가위바위보 문제가 나와요. 어떤 승부를 결정짓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A, B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이긴 사람은 2계단씩 올라갈 거고요. 진 사람은 계단을 하나씩 내려갑니다. 자, A와 B가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이긴 사람은 2계단씩 올라가요. 그러면 플러스 2라고 체크를 할게요. 자, 진 사람은 내려옵니다. 1계단씩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우리가 체크를 해둘게요. 자, 그때 나중에 막 가위바위보를 해보니까 A는 결과 30개 계단을 그리고 B는 결과 12개의 계단을 올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A의 최종 결과가 결국 플러스 30인 거고 B의 최종 결과도 플러스 10인 겁니다. 이렇게. 자, 그때 문제에서 A가 이긴 횟수를 구하여라. 자, 이 가위바위보 하는 승부를 결정짓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미지수로 놓을 때 가장 어려워 하는데요. 볼게요. A가 있고 B가 있어요. 두 녀석이 가위바위보를 해요. 이제 비기는 건 생각하지 않을 거고 이기고 지는 것만 따질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이제 여기 이겼을 때 이기다, 진다 이렇게 적어볼게요. 이긴다, 진다. 자, 그럼 A가 이기는 게 나는 궁금하니까 A 이긴 횟수를 X라고 놓을 거예요. X. 그럼 자동으로 X가 지는 부분은 Y라고 놓으시면 되겠죠.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B에 대해서 미지수 작성을 어려워 하시는데 가위바위보는 승부잖아요. 누군가 이겼으면 누군가 뭐 하죠? 반대로? 져요. 즉 A가 지금 이겼다잖아요. A가 이겼대요. 그 말은 반대로 B가 뭐 했단 뜻입니까? B가 졌단 뜻이겠죠. 즉 A가 이긴 미지수 X를 B가 진 횟수에 가져다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A가 졌어요. A가 졌다는 건 누가 이겼다는 소리예요? B가 이겼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B가 이겼다라는 그 위치에 미지수 Y 가져다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녀석들이 승부를 하고 있다라는 녀석에 특히 가위바위보가 가장 자주 나오는데 이런 유형이 나오면 우리가 A가 이긴 거, B가 진 거 미지수 체크하시고 그거 반대로 뒤집어 놓으면 B가 이기고 진 횟수가 된다는 거. 누군가 이기면 누군가 지는 겁니다. 그럼 바로 식 세워볼게요. A부터. 자, A는 이긴 만큼 2칸 올라가니까 2x만큼 올라갔을 거고요. 진 만큼 한 칸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y만큼 이동했을 거예요. 그 결과값이 플러스 30이라는 거죠. 다시 B는 그러면 y번 이겼기 때문에 2y만큼 올라가요. 자, 그리고 B는 x번 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x만큼 내려갑니다. 그만큼 결과값 플러스 12더라. 이거 이제 열림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선생님이 위에 식에다
2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바꿔 쓸게요. 2배 하니까 마이너스 2y, 2배 하니까 플러스 4x는 2배 하니까 60, 두식을 더하면 되겠죠? 더하니까 y소거, 더하니까 3x, 더하니까 72가 되겠네요. 그럼 x는 3, 2, 6, 3, 4, 12, x는 24가 되겠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 자체가 a가 이긴 횟수 x였기 때문에 답에는 뭐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까? 총 24번 이겼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좀 긴 시간 동안 연립방정식 활용에 관련한 문제를 풀어봤는데, 각각의 유형별로 정리 잘 하시고 식을 자주 세워보셔야 연습이 됩니다. 연습 많이 하셔서 잘 풀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